네, 안녕하세요. 박문각 서울법원에서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강의하는 법학박사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비대면으로 해서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출연하시는 분은 3년차 동차로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신 우리 나윤혁 평가사님을 모시고 합격의 비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1기로 합격하게 된 나윤혁이라고 합니다. 공부 기간은 약 3년 정도 했고 법규 과목에서 강정훈 평가사님과 함께 1년 정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번에 합격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규를 61점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1점이라고 하기에는 요새 다 법규 성적들이 좋잖아요. 아니 그래도 61점이면 높은 점수죠. 커트라인이 47.5인데 야 대단. 그렇긴 하죠. 예. 아이도 지금 수험 기간 내내 저를 괴롭혔던 3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분이어서 이번 참에 제 괴롭힌 그 대가로서리 이번에 공부의 노하우를 방출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박문각 서울법학원 학원을 이제 선택하게 된 어떤 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요? 네.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 대형 학원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있죠. 다들 좋은 학원들이고 합격생들도 많이 배출하고. 우리 박문각이 제일 많이 배출해. 그건 틀린 건 뭐야? 뭐 어쨌든 간에 좋은 학원들 그래요. 많고 저 역시도 처음에는 박문각 학원에서 같이 하지 못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 학원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학원이 본인과 이제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게 되게 시험 중요하지. 운도 그리고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제가 사실 2년차 때 좀 아쉽게 떨어졌어요. 몇 점 아쉽지만 떨어졌는데? 총점 1점이니 근데 사실 많은 이제 평균은 0.3점, 3점. 기억하시네요. 그럼 나 그 3인 괴롭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뭘 내가 기억하지? 네, 뭐 평가사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평균 아니면 총점 1, 2점 차이로 저희가 이제 많이 당락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합격자 분포가 처음엔 이렇게 갔다가 쫙 내려오면서 여기에 많이 몰리는데 저 역시도 안타깝게 바로 아래. 그러니까 총점 1점 거기에 네네. 그 커트라인이 한 100명에서 200명 걸릴 때요. 네. 그 안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뭐 아쉽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작년보다 10.5점을 더 맞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합격한 것도 있죠. 물론 다른 과목도 이번에 뭐 실무가 어려웠고 네. 이론 같은 경우도 쉽지 않았어요, 확실히. 그렇죠. 네. 하지만 어쨌든 법규가 10.5점 오르면서 네. 평균 거의 3.5점 그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게 대단하네. 오르게 되면서 우리 그 나윤혁 평가사님은 특히 법규 공부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교재 우리 교재가 지금 5권이야. 간편행정법, 보상법규 기본서, 보상법규 종합문제, 기출문제, 판례집 해가지고 지금 5권이죠. 5권이고 지금 암기장도 지금 이번에 이제 해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종합문제 이거 암기장. 이제 이것도 이번에 이제 그 암기장부터 해가지고 시리즈로 5권 더 했어요. 보상법규 서브노트도 있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한 11권이에요. 그렇죠. 너무 많이 내시는 거 아니에요? 책 한 권 낼 때가 1년에 하나씩 내기 힘든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문제란 자료들을 모아서 스터디도 하고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근데 확실히 작년에는 이게 되게 큰 책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 이거 자르고 썼거든요, 종합문제를. 그것도 있어. 지금 요거 네. 종합문제집 따로 있고 네. 요거는 이제 문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문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목차 위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제 있고 여기 봐봐 문제 있고 이게 목차 이렇게 만든 그런 교재예요. 본인이 이걸 엄청 보니까 찢어가지고 막 가지고 다니면서 엄청 했는데 네네. 그런 공부 책 그 활용 방법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은. 책 활용 말씀하시면 이제 책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단권화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예, 네. 저도 이제 평가사님이랑 얘기하면서 단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뭐 어떻게 하셨는데 했어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리기 좀 부끄러운데 괜찮아. 이거 맨날 기억하시죠? 스터디 끝날 때마다 들고 가가지고 이거 본인이 예, 이거. 이제 야, 이렇게 이거 참. 이거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여줘. 어떻게 이렇게 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손때 엄청 묻었다잉. 나 요거 맨날 들고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이거 뭐요? 이게 중요한 게 막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하고 되게 깔끔한 노트 많잖아요. 그 서브노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줄로 된 걸로 위주로 네, 했는데 그렇게도 하고. 요거는 본인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타이핑 한번 쳐가지고. 타이핑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책이 정말 좋은데 이제 아시지만 이 많은 양을 한 번에 회독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본인 그 책으로도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서브노트로 만든 그렇죠.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 책 작년에는 이 색깔이 아닌데 바뀌었네요. 색깔이 네. 빨간색인데 지금 올해 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 내용은 책이랑 토지구상법이랑 3법 3법. 그 내용을 일단은 조금 줄였고 거기에다가 이제 스터디랑 아니면은 이제 종합 문제. 종합 문제를 본인이 많이 풀었다고. 네, 종합 문제랑 판례. 판례 요거? 예, 이 책 근데 사실 책은 좀 두껍긴 한데 요거 두꺼운 거 이거 해가지고 판례 암기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맨날 그 줄치시는 것만 모아서 또 만드신 거예요? 줄친 것만 이거 줄친 것만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본인이 공부할 때는 이걸로. 네, 전 이거였어요. 이걸로 했지. 이거였고 수업 이제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한 얘기 또 하세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세요. 예. 미안해. 앵무새 나 다른 데로는 그 앵무새 전략이라고 그래요. 앵무새 그 전략. 앵무새 전략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지. 예. 맞아. 앵무새 전략이 그런데 재미없어. 이게 내가 외운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좀 흥미를 갖게 되고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회독수가 그게 빨라지고 그러면 한 몇 달 정도 돼. 맨 처음에 이렇게 막 네. 그 올패스 끊고 막 이래 하면은 사실 그 처음에 들으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되게 많거든. 그 위험 구간을 그러니까 앵무새 전략을 했는데 그 위험 구간을 딱 넘으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딱 공부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저는 사실 작년에 2차 시험 보고 나서 떨어졌다는 걸 느꼈어요. 왜? 어떻게? 법규 작년 기출 문제 3번 문제를 네. 그때 간접 손실 간접 손실 보상 나왔죠. 네, 간접 손실 보상 64조? 65조? 그렇지. 네. 그거 나왔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틀렸다는 걸 깨닫고 법규 점수가 안 돼서 좀 안 되겠다. 좀 그래서 사실 학원을 선택할 때도 이제 법규 위주로 좀 봤거든요. 작년 스타일이 어땠냐면은 네. 기출 문제가 10년치 10년씩 입실. 통상적으로 이제 10년치 정도를 한 뭐 몇 회독 해라 그럼 점수가 나온다. 그럼 13회 보통 저는 한 31회. 그렇죠. 그렇게 보통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회 혹시 합격하신 건가요? 아니지, 난 18회 합격했지. 근데 13회부터 나는 지금 보기는 10회, 11회부터 봤어. 내 살아있는 기출 문제잖아. 저 아무튼 시간도 그렇고 자료 구할 수 있는 게 20회. 20회부터. 네, 저는 자료를 그렇게 구했어요. 20회부터 30회. 30회까지. 네네, 맞습니다. 10년치. 29회였죠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29회였지. 그렇죠. 그래서 한 10년치 정도 모아서 네. 그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냥 그거만. 기출 문제만. 기출 문제만 외웠어요 그냥. 기출 문제. 여기 기출 문제집 있네. 여기. 근데 이거를 제가 그때는 몰랐죠. 몰랐구나. 저게 나오기는 재작 이게 3판이니까 재작년에 나왔어요. 나오기는. 19년도에는 있긴 했었지만 있긴 근데 사실 뭐 수험생이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정보도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혼자 분들, 공부하니까. 예, 그렇지. 저도 혼자 공부하는 거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정보가 네.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복사집에서 그러면 구한 거예요? 그렇죠. 교재가 있는데. 몰랐죠. 진짜 모르죠. 그러니까 학원을 이제 한쪽으로 가면은 그쪽에는 교재라든지 아니면은 그쪽 이제 강사님들 그렇지. 가게 되니까 뭐 다른 교재라든지 이제 정보가 좀 부족했었죠. 정보가 부족한 네, 그런 그래서 부분이구나. 이제 기출만 이제 회독을 하다가 네. 시험을 가니까 음. 간접 손실 보상이 예전에 나왔었죠. 한 번. 예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도라든지 그런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망했죠. 3번 문제를 점수가 많이 안 좋았죠. 많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뭐 꽈락 문제나 그런 건 없었는데 네. 총점이 좀 모자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점 1점이 1.1점 그렇죠. 모자라. 그래서 평균으로 0.33점. 참 눈물 나는 일이죠.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떨어졌다는 걸 느끼고 나서 이제 나랑 이 학원이 좀 안 맞을 수 있다. 물론 학원 좋다 싫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진짜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아직 그 학원 되게 감사하고 있고, 예. 제가 조금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나랑 안 맞는다는 거는 이제 시험을 본 다음에야 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매는 맞아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점수도 어쨌든 나와봐야 되는데 느낌적으로 어쨌든 좀 안타까웠어요.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이랑 뭐 결과를 말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른 뭐 학원이 어디 있나 알아보다가 마침 서울법학원 그리고 인터넷으로 알았어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이죠. 인터넷 저 정보가 찾아서? 진짜 없으니까. 정보가 그냥 없으니까. 학원 그 치면은 검색 몇 개 나오니까. 몇 개 나오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제일 큰 데가 서울법학원이었고 그렇죠. 인터넷으로는 방문각. 방문각. 그렇죠. 방문각 들어가서 이게 뭐 세트 뭐 아시다시피 뭐 올패스 이런 그렇죠. 걸로. 수강하고 책 일단 뭐 책값 뭐 수험생들이 사실 책값에 민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해서 교재 다 구매하고 그런데 판례랑 기출 기출. 그쵸 기출 판례
종합 문제. 종합 문제. 3개. 그리고 사실 저 기본서는 좀 참고용으로 보고 빨리 단권을 한 다음에 이 3개를 여기로 뭉쳐놓는다. 묶어서. 그래서 그때 스터디 할 때마다 가가지고 이거 뭐냐고. 맨날 그저 무슨 뭐 이거 해야 이거 지워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본인 봐봐 이게 이상한 거 되게 많았잖아요. 이상한 거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 엑스표도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나윤혁 평가사님 공부할 때 뭐 강의 그거 하면 이제 쉬는 시간에 슬그머니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나오나요? 그래서 야 아니야 이거 X 이렇게 막 해주고 그랬어요. 그때 그 무슨 법이었죠? 예전에 그 건설법이었나요? 건축법. 건축법. 예, 그 문제도 물어보니까는 우리 범위 아닌데 왜 하냐고. 우리 범위 아닌데 왜 한? 그러니까 본인이 그 시험에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를 잘 모르고 그냥 이게 뭐 중요하다 뭘 하고 뭐 강의 듣고 하니까 이게 뭐 하나보다 해가지고 본인이 막 정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끼고 그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넣고 빼고 하는 그렇죠. 것들을 굉장히 사실 많이 하셨어요. 행정법이 막 사람들이 처음에 어쨌든 행정법 강의를 대부분 처음으로 듣잖아요. 많이 듣죠. 처음에. 표지부상법 이전에 이제 행정법을 간편행정법 먼저, 먼저 들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순서상으로 이제 이게 열려 있다고 해야 되나요? 공법 영역이 그렇죠. 전체 공법 영역을 공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죠.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이상한 거 되게 순서를 많이 바꿔야 되나? 맞아, 이게 간편행정법. 근데 저는 간편행정법에서 그 시험에 나오는 범위 위주로만 저는 강의를 보통 했어요. 근데 이제 신림동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행시나 뭐 변시 시험에 맞춰서 그 행정법을 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요도가 구분이 안 되고 그냥 공부가 막 그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다 보니까 이 중요도가 구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싹 다 정리하게 되는 거지. 제가 딱 그 케이스여가지고요. 사후 구간 같은 거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온다고 막 이러면서 막 들고 와가지고 이게 나오나요? 막? 판례도 찾았는데 따로 이거 그걸 팔로 찾아가지고 판례도 찾아가지고 밑줄까지 쳐놨구만. 네, 그래가지고 이거 찾다 놓고 강제징수 집행불허 물론 이런 것도 나중에 이런 것도 나오긴 한데 이렇게 막 해가지고 네. 제가 막 X표 이거 보면 뒤에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해가지고 이거 막 정리했는데 본인이 내가 막 해가지고 꼽혀 이게 나중에 이거 또 다시 찍으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공부한 그런 내용들에 이게 시험에 그러니까 뭐 OX 이런 걸 떠나서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그래서 그거를 빨리빨리 내가 그 가지치기를 이렇게 빨리 하면은 공부의 양도 줄고 그러니까 선생의 목표는 그거잖아. 공부의 양을 줄여주는 그렇죠. 거야. 강사는 이제 범위를 정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찍어주고 그게 이제 선생의 역할인데 이제 본인이 그거에 굉장히 그 부합될 수 있게 나한테 맨날 이제 와가지고 나 괴롭힌 3인 중에 한 사람이야. 막 계속 와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나윤혁 평가사님이 이제 빨리 합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 자기 공부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에 적합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데서는 아주 잘한 일이죠. 제가 그거를 작년이었죠. 그죠? 작년에 제가 9월 그때 발표하고 10월 초순 중순 그거 다 찾아봤잖아. 10월 중순 그때 이제 찾아가가지고 12월 내내 한 3달 동안 죄송했습니다. 엄청 괴롭혔어. 죄송했습니다. 엄청 괴롭혀가지고 죄송했습니다. 본인 떨어진 점수 내가 기억하잖아. 예. 0.3.3 뭐 1점 해가지고 본인 예. 시험 나 하도 괴롭혀가지고 근데 굉장히 그 본인이 잘한 게 그 어떤 우리 특히 법규 과목에 있어서 시험에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에서 본인이 정리한 거 그동안 공부한 거 이런 거를 갖고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체크 받아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는 걸 딱 그 본인이 그렇게 왁구를 딱 먼저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암기에 들어가고 정리한 거는 진짜 잘한 일이에요. 그게 저는 그게 한 3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행착오가 적잖아. 그러니까 방문각에서 날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터디랑 좀 연계되는 건데요. 연기랑 일기 때 주로 과목들이 주로 이제 하는 그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 아니면은 그 그렇지. 논점들이라고 하죠. 예. 통상 논점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2기, 3기, 4기 계속 반복되는데 음. 이게 처음 1기랑 연기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져주는 단계고 기본기를 다져. 근데 그때 나오는 게 어쨌든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연기하고 일기에 때는 1기, 2기 정도는 이제 기출문제 하니까 네. 연기 때는 아주 기초적인 거 하면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저도 이제 시험 그 포맷에 따라서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 위주로 연기를 이렇게 왜냐면 연기 때는 문제 알려주잖아. 네. 문제 알려주니까 지금은 이제 판례가 시험에 주로 나오니까 그 시험에 나올 만한 연기 그 판례를 먼저 알려주고 일기나 일기는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를 먼저 알려준 다음에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기출문제 정리를 또 잘하게 된 게 스터디를 지금 활용하면서 기출문제를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던 그런 부분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달 동안 안에 종합도 같이 들었었어요, 저는. 종합문제 이거 강의를? 네, 같이 들었어요. 같이 들으면서 네. 좀 전체적인 왁구를 딱 공부에 그 네. 필요한 부분들을 본인이 딱 정리를 했구나. 이게 중복이 될 때 한 번 이제 반복이라는 게 한 주에 이렇게 똑같은 과목을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3달에 한 번 회독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터디랑 이 종합 문제 같이? 네, 같이 했어요. 그러면 되게 공부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갔을 건데 동차인데 그게 돼요, 그게? 그래서 12월까지 맨날 괴롭히고 네. 그거를 그 12월 달까지 그렇죠. 마친 다음에 그렇죠. 1, 2월 달에 이제 1차를 봐야 돼. 그렇죠. 1차 시험 하기 때문에. 네. 어쩐지 매일 와가지고 쓰리 엄청 내가. 실무는 어쨌든 간에 제가 조금 괜찮았었고, 이론이야 뭐 이론은 그냥 네. 제 근데 입장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법규는 그러니까 이제 연말 때까지 어떤 전체적인 그 우선 수업의 이걸 가닥을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반복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전략을 세웠구나. 네, 법규를 먼저 좀 끝내놓고 끝내놓고. 그다음에 이론을 이제 좀 암기는, 어쨌든 시험 좀 남기 전에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무에 어쨌든 꾸준히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되던지, 아니면은 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한다. 좀 이 정도 마인드였고요. 연기 스타디는 그렇고 이제 1기부터 이제 2기, 3기, 4기 이렇게 하는데 그 동차면은 그 중간에 1차를 봐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아마 그러다가 1기가 12월 달까지였나요? 작년에 막 그렇죠. 2기가 아마 그 1차랑 겹쳤을 거예요, 그랬어요. 시간이.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니까는 그냥 뭐 좀 보고, 어쨌든 1차가 붙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예. 1차 꼭 붙어 이렇게 막 집중하지 말고 1차에 좀 집중하라 그래서. 왜냐면 떨어지면은 이번에 엄청 어려웠잖아. 1차가 회계랑 민법 어려웠죠. 네, 둘 다 어려웠죠. 어려워가지고 1차 떨어지면은 이번에 그 너무 실력이 좋은 사람들도 1차가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거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건 안타깝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내가 1차를 붙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또 선택을 잘했네. 어쨌든 간에 그때 한 2달 정도는 1차만 했었는데 1차만 전념해가지고. 문제는 2월 이제 마지막 그때쯤에 이제 이게 나왔잖아요. 연기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그때 전화 드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는 지금 뭐 2차를 해야지 왜 1차를 하냐 갑자기 이러셔가지고 그렇죠. 언제 될지는 뭐 그때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정보 없냐 하니까 그때 못 내가 뭐 알려주신다고. 1000개 알 수도 없고. 많이 뭐 기출은 뭐 맞춘다고 하시는데 뭐 그러니까. 시험 뭐 못 맞춘다고 시험 해서. 기출 그런 거야 내가 맞출 수 있지만 뭐 시험 일정까지 내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1차 끝나고 그러면은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한 거야?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이게 만들었잖아요. 이 만들었지.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거를- 2기를 다시 그걸 들었죠. 만들고 그 다음에 2기를 그 동영상으로 스터디는 스터디를 다시 네. 지나간 스터디를 그렇죠. 다시 듣고. 그렇죠. 어, 왜냐면 영상으로. 또 반복이 되니까 어차피 첨삭은 이제 못 받아도 첨삭 못 받지 그때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정리한 거에서 그것만 이제 수정하면 되잖아요. 좀 더 그렇죠. 중요한 게 뭐였는지, 아니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똑같은 판례더라도 다른 문제 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실제로도 내셨었고. 그렇게 냈지. 네, 그렇게 많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판례를 가지고 다양한 각도로 문제를 내본 적이 많이 있죠. 이번에 어쨌든 그 시험에 나왔던 판례도 내셨었지만 다르게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이번에 똑같은 그렇지. 판례였지만. 똑같은 판례. 이게 이제 그 간접 손실 보상도 네. 그 내일이 나왔는데 그것만 안 나온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걸 냈으니까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곡물의 수용 가능성이라든지 네. 자연인 공업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기 스타디 하면서 그 시험 전주인가 전전주인가 내가 냈는데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게 똑같이 냈어요. 시험장에서 놀랬다면서 좀 그랬죠. 내가 낸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막판에 그 3, 4기를 아주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했네. 그쵸.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근데 답안 그런 훈련을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게 어쨌든 3, 4월 달에 돌아가면은 그때는 어쨌든 간에 이거 따라잡고 이 따라잡고 5월 우리가 그때 따라잡고. 6월에 1차였잖아요. 이걸로 밀렸죠. 그래서 5월부터 제가 딱 2달 잡았어요. 그때 7주를 잡았어요. 7주 잡고. 네, 1차 딱 7주 잡고 음.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때가 6월 셋째 주, 넷째 주 그쯤이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안 나지. 안 나죠. 안 나지. 일찍 그래가지고 끝나죠. 다시 강의를 수강을 했어요. 다시 어쩔 수 강의가 없었어요. 강의를 네. 다시 어쩔 수 이제 뭐 없었어요. 기본 강의 문제풀이 뭐 네, 이런 거. 아니 기본 행정법이랑 보상법. 보상법 기본서를 네. 다시 그거 어떤- 강의만 그렇게 하기가 어쨌든- 쉽지가 않은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얍실하니 그냥 문제만 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간편행정법하고 기본 강의를 들었다. 네. 그 굉장히 큰 도박일 수도 있는데 네,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초가 잘 돼 있어야 사실은 시험을 잘 보니까 그건 맞는 전략이네요. 아주. 그래서 3, 4기 그 스타디는
이제 실강으로 아니면 실강으로 동영상으로? 처음엔 실강으로 저 들었죠. 들었다가 처음에 실강으로 듣고 듣다가, 이제 강의 이제 다음 날 올라왔죠. 그쵸? 다음 날 올라왔지 않았나요? 그렇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후에 이제 다시 보면서 복귀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 스터디가 이제 100분 3번 보고 나서 네. 끝까지 있으라고는 하시는데 사실 계속 그러진 못했어요, 저는. 힘들어가지고. 체력이 좀 많이 네, 딸리지. 체력이 나도 딸려. 딸렸어요. 나도 딸려서 나도 생기를 맞고 그래.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좀 쉬다가 저녁쯤에 돼가지고 다시 복귀하고. 근데 사실 그러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2번 봐야죠, 그러면. 다시. 네. 강평을 동영상으로 네. 같이. 네. 어차피 그 시각 배속을 높이면 되니까. 어차피. 시각 듣는 사람들은 또 봐주시고 네, 보여줬어요. 동영상도 네. 다시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다시 2배속으로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네. 그러니까 자기가 스타디 참여하고 그걸 다시 집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그걸 영상 강의를 그 박물관 영상 강의를 다시 듣고 아시겠지만 이제 그날 끝내야 돼요. 그래야지 월요일부터 그 원래 주말까지 돌아가지. 끝내고, 예, 일요일까지는 주말까지 끝내고. 그렇죠. 다시 이제 패턴을 잡아서 일주일 공부 스테이를 잡고. 그렇죠. 어차피 그리고 스터디 중에서 이상하거나 모르는 거 아니면 좀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좀 중요도 낮다고 뭐 말씀하시는 것도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좀 쳤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게 쳤어요. 방문가 강의, 법규 강의 특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네, 그죠? 왜냐면 네. 이게 천액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왜 냈는지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취지를 항상 내가 얘기해야지 왜 냈는지, 이건 뭐 어떤 판을 가지고 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하시잖아요. 판례 이제 설명해 주실 때 네.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 밑줄 이렇게 쳐주시고 밑줄 쫙 하는 거 거기만 외운 게 이번에 나와서 네,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앵무새 전략으로 해가지고 밑줄 쫙 이게 아주 이번에 많이 적중해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방문각 또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또 빠른 시간에 또 합격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동차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고득점으로 이렇게 합격해 주셔서 오늘 참 귀한 시간 내줘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지만 짧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이제 뭐 얼마나 많은 분이 뭐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아마 대부분 수험생들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이게 합격생들이 1년에 180명 정도 나오면은 그 사람마다 스토리가 다 있고 합격의 길은 다 다른데 어느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이랑 아니면 본인의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성향 이런 좀 생각하시고 그 합격수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제 다른 평가사분들 하시는 걸 좀 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무조건 뭘 이렇게 따라가라 그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맞고, 본인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전 좀 포기했거든요. 그럼 안 그래서 되지. 네. 특히 그 강의는 그 방문각을 들어가시더니 합격을 하셔야 된다. 뭐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잖아. 네, 하여튼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3년차 동차로 법규 61점 합격해 주신 우리 나윤혁 평가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이 또 있고 한데, 나름대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좋은 인생의 어떻게 보면 교보제 같은 그런 이제 영상이니까 여러 번 돌려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나윤혁 평가사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